이제 뉴 마케팅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아트입니다. 오늘은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뇌욕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뇌욕망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파트 1에서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파트 2에서는 뇌의 구조가 남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파트 3에서는 고객 유형별로 어떻게 마케팅하는 것이 좋은지 예시를 보여줍니다. 구조가 아주 명쾌합니다. 내용도 근거가 확실하고 논리적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모두가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파는 사람이니까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들은 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일까요? 뇌욕망에서는 고객들이 무의식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닌데? 나는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조금 더 들어보세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뇌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호흡, 심장 박동, 혈압 등을 조정하는 후뇌 혹은 파충류의 뇌가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기억, 감정, 호르몬을 조정하는 중뇌 혹은 대뇌 변연계가 있습니다. 감정의 뇌 혹은 포유류의 뇌라고 불립니다. 파충류에는 감정이 없고 포유류에만 감정이 있다고 해서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데, 이는 파충류의 사정을 아직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전 알 수 없다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제일 바깥의 전뇌는 이성을 주관합니다. 가장 최근에 진화한 부분이고 인간의 뇌 혹은 이성의 뇌라고 부릅니다. 뇌욕망에서는 대뇌 변연계에서, 즉 감정의 뇌 혹은 포유류의 뇌에서 구매 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주로 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은 대뇌 변연계로 균형 시스템, 자극 시스템, 지배 시스템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균형 시스템은 안전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극 시스템은 새로운 걸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지배 시스템은 다른 존재와 경쟁하고 승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는 안전, 호기심, 모험심, 경쟁심 등은 이성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그럴듯하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주하면 이런 시스템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순간 떠오르는 감정과 느낌으로 구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나는 논리적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용품을 많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그냥 내가 캠핑이 좋아 이것저것 알아보고 산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뇌의 자극 시스템이 새로운 모험을 찾아 나서라 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캠핑에 대한 관심과 구매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뇌욕망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 뇌욕망에서는 좀 더 근원적인 구매 행위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볼보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균형 시스템의 영향력이 더 크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극 시스템 혹은 지배 시스템의 영향력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뇌에서 구매 의사 결정은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균형 시스템, 자극 시스템, 그리고 지배 시스템, 이런 감정 시스템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균형점이 다릅니다. 안전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모험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경쟁적으로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의도적으로 이성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의식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반응이 빠릅니다.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무의식에 저장된 경험은 이미 검증된 해결책입니다. 예전의 경험, 특히 감정에 기반한 경험에 의한 무의식이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의식은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의식, 이성은 사고 과정에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배가 고픕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공부 열심히 하면 배고픈. 하지만 무의식은 이런 에너지의 소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뇌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을 더 선호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뇌가 하는 70에서 80%의 결정은 무의식이 합니다. 또한 효율성을 중시하는 뇌는 자동화를 좋아합니다.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뇌는 단순하고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여기서 브랜딩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익숙한 브랜드가 있으면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나도 많이 샀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뇌는 비이성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구매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뇌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제는 남녀의 뇌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남녀는 물리적인 뇌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또 호르몬도 다르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자는 에스트로겐,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은 안전, 안정, 돌봄 등을 강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선을 넘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1차원적으로 사고하고 주변 세계의 질서나 체계를 부과해서 단순화합니다. 반면 여자는 남성보다 복합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단계별로 사고하는 스텝 싱커라고 하고,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는 웹 싱커라고 불립니다. 남자는 체계화하는 사람이고 여자는 공감하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남자는 정리된 확고한 사실을 선호하고, 여성은 개방적이고 환상을 자극하는 형태를 더 선호합니다. 남성은 공개된 사실을 선호하고, 여성은 다른 지인의 경험이나 후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은 여성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뇌를 유혹하고 싶다면 브랜드부터 상품, 패키지, 홍보, 진열, 웹페이지까지 판매 과정 전반에 디테일한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이 누구이며 그들은 어떠한 동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팔 수 있습니다. 물론 뇌욕망에서 하는 말들이 100% 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뇌욕망에서는 뇌의 작동 원리를 유형화하고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대표 모델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뇌의 작동 원리를 유형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형에 들어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화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화를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맞춤형으로 브랜드, 제품,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판매될 확률, 제대로 판매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생은 결국 확률 싸움입니다. 이제 뉴로 마케팅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 심리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배운 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 오픈할 캠프 파우제의 매점과 캠핑 사이트의 동선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캠프 파우제가 오픈한 이후에 방문을 하시면 어떠한 부분들이 적용된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좋아요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